이남용 교수의 실론론, 왜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두려워하는가? 청년이 결혼을 못하는 것은 청년보다 사회의 관계 구조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 나라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혼인율 역시 인구 1000명당 3.8건 수준으로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숫자만 보면 요즘 젊은 세대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난으로 쉽게 흘러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청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을 가볍게 여기는 세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 이혼, 재혼이 가져올 평생의 비용과 상처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왜 청년들이 이렇게 겁이 많으냐가 아니라 왜 이 나라에서 결혼, 이혼, 재혼의 실패 비용이 이렇게까지 커졌느냐입니다. 관계 철학의 언어로 말하면 문제는 청년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청년 가족 시장 국가를 엮는 관계 구조, 그 구조가 만들어내는 위험 분배 방식입니다. 연애는 하지만 결혼, 이혼, 재혼은 인생 리스크로 봅니다. 오늘의 청년들은 연애를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함께 밥을 먹고 여행도 다닙니다. 그러나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계산이 시작됩니다. 불안정한 일자리, 감당하기 어려운 전 월세, 부모 부양, 자녀 교육, 노후 부담까지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칩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구조에서 과연 버틸 수 있겠는가라는 두려움이 발목을 잡습니다. 결혼은 설렘의 출발점이 아니라 빚과 불안정이 동시에 시작되는 지점처럼 느껴집니다.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인식은 더욱 냉정합니다. 부모 세대의 이혼을 지켜본 청년들은 싸움, 냉전, 양육비, 분쟁, 재산 문제, 친가 외가 갈등을 모두 눈으로 봤습니다. 한번 잘못 결혼하면 이혼도 지옥, 재혼도 지뢰밭이라는 경험담이 주변에 넘쳐납니다.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결혼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판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애는 하되 결혼만큼은 끝까지 망설이는 세대, 이것이 오늘의 청년 세대입니다. 여기에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증상이 하나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 젊은 여성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기피하는 남성 청년들입니다. 스토킹,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여성 보호 중심의 제도와 담론이 힘을 얻으면서 일부 남성 청년들은 연애 시도나 접근 자체를 언제든 범죄로 비약될 수 있는 위험 행동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괜히 잘못 말하면 스토킹, 잘못 만나면 성범죄자 된다는 말이 일상어처럼 떠돕니다. 그 결과 일부는 연애를 포기하거나 한국 여성보다는 외국인 파트너나 온라인 비대면 관계를 선호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숨은 원인으로 경제 주거 구조가 결혼 실패의 비용을 키웁니다. 첫째 원인은 경제와 주거 구조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을 안고 사회에 진입합니다. 상당수는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당이 계약에 의존하며 소득은 불안정합니다. 그 사이 집값과 전 월세는 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올랐습니다. 주거비가 소득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결혼은 둘이 함께 안정되는 길이 아니라 둘이 함께 빚을 얻는 길이 됩니다. 국제 비교에서 한국의 높은 주거비, 사교육비, 여성의 경력 단절 위험은 낮은 결혼 출산율의 핵심 원인으로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반면 오스트리아 빈과 같은 도시는 전체 주택의 상당 비율이 사회주택입니다. 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비영리 임대주택이 중산층까지 포괄하며 민간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 거주를 보장합니다. 그 결과 청년이 결혼을 결심할 때 집 문제가 인생 도박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의 청년에게 집은 평생 갚아야 할 부채의 출발점이 되기 쉽고 이 차이가 결혼에 대한 체감 위험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관계 철학의 시각에서 보면 주거, 노동, 금융의 관계 설계가 잘못되어 결혼이라는 관계가
과도한 위험을 한꺼번에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숨은 원인으로 사회의 관계 기술을 배우지 못한 교육 구조입니다. 둘째 원인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기술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교육 구조입니다. 우리는 초중고 대학을 거치면서 수학, 영어, 코딩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몇 가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돈, 부모, 자녀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감정을 조절하고 상처를 최소화하면서 해결할 것인지,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 습관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훈련은 거의 없었습니다. 연애 단계에서는 감출 수 있었던 차이가 결혼과 동시에 24시간 한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생활비, 집안일, 양가 부모, 출산, 자녀 교육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대화 기술이 없으면 곧바로 싸움과 냉전으로 치닫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부부교육, 부모교육, 감정관계 교육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막 걸음을 떼려는 수준입니다. 관계를 다루는 기술을 배우지 못한 세대에게 결혼은 너무 고난도의 프로젝트입니다. 관계 철학은 좋은 관계는 우연히 생기지 않고 설계되고 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설계와 훈련이 부재한 사회에서 결혼은 실패 확률이 높은 고위험 투자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숨은 원인으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안전망 부재입니다. 셋째 원인은 실패 이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의 부족입니다. 이혼을 하면 주거와 소득이 동시에 흔들리고 양육비 미지급으로 생존을 걱정하는 한부모가 적지 않습니다. 이혼 재혼 가정에 대한 편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 선진국은 한부모 이혼 가정에 대한 소득 주거 상담을 복지 시스템 안에 포함하고 양육비 미지급에 국가가 적극 개입합니다. 실패가 결코 가벼운 일은 아니지만 한 번 실패해도 다시 설 수 있다는 집단적 경험이 쌓입니다. 한국은 아직 한 번 크게 넘어지면 끝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실제 제도도 그 인식을 충분히 뒤집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인식이 청년 세대의 결혼 공포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관계가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실패 이후의 삶이 완전히 붕괴되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숨은 원인으로 스토킹 성범죄 법 강화와 젠더 갈등이 관계 자체에 대한 공포를 키웁니다. 여기에 최근 몇 년 사이 법 제도와 젠더 갈등이 얽힌 새로운 원인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2021년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고 2023년 개정되면서 반복적 연락 접근 감시, 지속적 호의 표시 등 폭넓은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규정되고 경우에 따라 최대 3년에서 5년까지 징역이 가능해졌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몰카 딥페이크 등 여성 피해가 심각한 범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여성 입장에서는 강력한 처벌과 보호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부 남성 청년들이 법과 제도를 여성 편으로 기울어진 위험한 장치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한국의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여성 권력이 과도하게 커졌고 자신들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피해 의식과 반판 페미니즘 정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범하게 호감을 표현하다가도 스토킹이나 성범죄로 오해받을 수 있다. 단둘이 술을 마시거나 집에 가는 상황 자체가 리스크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실제 통계와는 별개로 체감 위험이 과장되거나 왜곡된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 여성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고 직장 학교에서는 가능한 한 거리를 두며 차라리 외국인과 만나거나 아예 연애 자체를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나타납니다. 한쪽에서는 여성들이 실제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호소하며 더 강하게 보호해 달라고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남성 청년들이 이제는 남자가 너무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 한국 여성과 엮이면 언제든 인생이 끝날 수 있다고 두려워합니다.
이 어긋난 공포가 결혼과 연애 시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또 하나의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계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관계와 정상적인 연애 결혼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신뢰 사이의 균형 설계가 아직 미완성인 상태입니다. 해법은 결혼 이전의 경제 주거 리스크를 낮추어야 합니다. 해법의 첫 방향은 결혼 이전의 위험을 낮추는 일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빚더미에 오르는 구조를 완화해야 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대상 장기 공공임대 사회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임대료를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미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공급 확대를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청년이 체감할 정도의 질과 물량이 중요합니다. 빈과 같은 도시들처럼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공공사회주택 비중을 꾸준히 키워야 합니다. 결혼하면 최소한 살 집은 안정된다는 경험이 쌓이면 결혼의 체감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동시에 학자금 전 월세 대출 구조를 조정해 청년이 혼자서도 둘이 함께 살아도 기본적인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혼이 빚의 시작이 아니라 안정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해법은 결혼 안에서 갈등을 견디고 풀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둘째 방향은 결혼 안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초중고 교육과정과 지역 프로그램을 통해 감정관리, 갈등 해결, 돈부모 자녀에 대한 대화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자체, 종교단체, 시민단체가 예비부부 교육, 신혼부부 프로그램, 부부 상담을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기업과 노동시장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남녀 모두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과 유형의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르딕 국가들의 아빠 의무 육아휴직, 기인 유급 부모 휴가, 유형의무 제도는 양육 부담을 한 사람에게 몰리지 않게 만들고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동시에 지탱해 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젠더 갈등을 완화하는 소통의 장이 필요합니다. 여성들이 겪는 실제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의 공포, 남성들이 느끼는 법 제도에 대한 불안과 억울함을 함께 다루는 공론장이 있어야 합니다. 한쪽의 공포만 키우는 담론은 필연적으로 다른 쪽의 공포를 증폭시키며 그 결과 아예 서로 안 만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건강한 관계 기술 시간 제도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결혼 관계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해법은 결혼 이후 실패해도 사람을 버리지 않는 안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방향은 결혼 이후, 특히 이혼, 재혼 단계에서 사람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갖추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국가가 끝까지 개입해 아이를 키우는 쪽이 생존을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혼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주거, 재취업 심리 상담을 묶어서 지원해 결혼에 실패해도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경험을 만들어야 합니다. 재혼 가정에는 자녀 상담, 가족 관계 교육, 법적 안내를 통해 갈등을 줄이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실패를 가볍게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을 방치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 이후의 삶을 지키는 안전망이 자리 잡을수록 청년들은 결혼, 이혼, 재혼 전체를 지금처럼 한번 잘못 선택하면 인생이 끝나는 길로 보지 않게 됩니다. 관계 철학이 말하는 지속 가능한 관계는 성공한 관계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관계 이후의 인간도 보호하는 시스템에서 완성됩니다. 우리는 청년을 탓할 것인가? 관계 구조를 바꿀 것인가? 왜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두려워하는가? 라는 질문은 결국 이렇게 되돌아옵니다. 왜 이 나라에서 결혼, 이혼, 재혼, 그리고 연애와 관계 자체의 실패 비용이 이렇게까지 커졌는가? 청년들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너무 잘 알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구조, 관계 교육의 부재, 안전망의 부족에 더해 스토킹 성범죄 대응과 젠더 갈등이 뒤엉킨 현실 속에서 누구를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이혼을 하든 재혼을 하든 그 어떤 선택도 인간의 존엄과 책임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결혼을 선택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재혼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도 있는 사회라면 청년들은 지금처럼 결혼과 한국 여성, 한국 남성을 서로 두려워하며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청년 훈계가 아니라 구조 변경입니다. 청년을 바꾸라고 요구하기 전에 청년들이 사랑과 결혼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의 관계 구조부터 고치는 것, 그것이 어른 세대의 책임이며 대한민국이 다시 건강한 관계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이남용 교수의 실론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